네, 우리는 이렇게 파이썬을 코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는데요.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파이 게임에 대해서 알아보고 파이 게임을 이용한 간단한 코딩 해보겠습니다. 외부에서 만들어진 이러한 모듈들을 가지고 올 때는 명령어가 pip install 그다음 모듈 이름을 써야 되는데요. 우리는 파이 게임이라는 모듈을 갖고 올 거죠. 누군가가 이걸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면 되는데 그러면 어디에다 만들어 놨을까? pygame.org라는 사이트에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요 거대한 모듈을 이렇게 올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 이와 관련된 소식들, 그 다음에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다음에 여기 docs 문서도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객체들, 그 다음에 그 객체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어떤 메소드, 클래스의 함수를 메소드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걸 한국어로 번역해서 설명은 이렇게 들을 수 있고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특정 어떤 기능들은 클릭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네, 영어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아직까지는 이 번역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파이 게임을 모듈을 설치를 해볼게요. 원래는 바로 다운로드가 돼야 되는데 좀 이러한 에러 메시지가 떴네요. 치명적인 에러다, 론처에. 자, 이러한 에러가 뜰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에러가 뜰 때에는 파이썬이라고 쳐볼게요. 파이썬 -m 한 칸 띄고 그 다음 그대로 칩니다. 아까 치려고 했던 pip install pygame 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그냥 쳐서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면 정상이고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강제적으로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면 일단은 모듈을 불러온 겁니다. 자, 우리는 test.py라는 파일에서 이런 hello world라는 문자를 출력했는데요. 여기 이 폴더였었죠. 이 폴더에서 새로운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pygame 01번 py 그러면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자, 파이게임은요. 일단 모듈을 불러와야 되니까 import pygame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게임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pygame.init이라는 메소드로 이제 환경 설정을 해주고요. 게임이 보여지는 어떤 창이 하나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확장 프로그램 중에 파이게임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녀석을 한번 설치해서 이 에디팅 할 때, 그러니까 코딩 할 때 좀 도움을 한번 받아볼게요. 어떤 도움인지. 자, 바로 설치가 됐네요. 예를 들어서 실제 이제 창을 사이즈를 만들 때 파이게임,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셋 모드, 그 다음에 이 안에 튜플 형식으로 뭐 사이즈가 x의 길이, y의 길이,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를 튜플 형식으로 이렇게 넣어야 돼요. 요거를 다 입력하기가 사실 힘들 수도 있잖아요. 처음 하는 우리 프로그래머한테는 이게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설치한 확장 프로그램 덕분에 set 모드만 하시고 탭키를 한번 눌러주시면 이게 자동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400에서 300 그리고 나머지 인수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400, 300짜리 창 하나를 띄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걸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물론 밑에서 이렇게 직접 파이썬 한 칸 띄고 py 해놓고 탭키 눌러서 자동 완성으로 실행시켜도 되고요. 에러 없이 뜨네요. 여기서 눌러서
요 윗부분을 눌러서 실행시켜도 됩니다. 자, 이렇게 실행시켰을 때 뭔가 잠깐 뜨고 꺼졌죠. 요게 바로 우리가 설정한 요 디스플레이 창이에요. 물론 이제 잠깐만 켜졌다가 꺼진 이유는 우리 파이게임이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창 하나만 띄울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무한히 루프를 돌아가면서 반복되면서 화면에 뭔가를 뿌려주면서 보여지게 할 건데 아직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일단 창 하나가 뜨면 성공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무한 루프를 어떻게 돌릴 거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무한 반복. 요 조건이 참일 경우에는 무한히 반복해라 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요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참이기 때문에 무한 반복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종료 시점을 일단 지정하고 반복문을 돌려야 될 텐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이벤트가 종료해야 된다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종료를 시켜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뭐 get이라는 또 메소드를 가지고 올게요. 아까 확장 프로그램 덕분에 get 해놓고요. 탭키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은 파이게임에서 생기는 다양한 이벤트를 받아서 이 이벤트라는 변수에 집어넣을 건데 그 이벤트가 만약에 그 이벤트가 이벤트 타입이 같다가 아니라 이렇게 두 개 같다. 파이게임에서 설정한 종료와 같다면 그럼 종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파이게임 퀴트 이렇게 해서 종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종료가 아닐 때는 무한히 돌아가겠죠.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일단 실행하기 전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는 상태라면 저장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파일에 가서 세이브 그리고 여기 이거를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단축키 컨트롤 S, 컨트롤 키 누르고 S 누르면 이렇게 최신 상태로 저장됩니다. 그래서 아까 동그라미가 사라지고 X가 그대로 표시됐죠. 자, 이 상태에서 실행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창이 꺼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종료 하면요 이렇게 꺼져요. 자, 근데 이렇게 종료했을 경우에는 터미널 창에서 뭔가 에러가 뜨죠. 비디오 시스템이 뭐 초기화되지 않았습니다 등등 어떤 에러가 뜹니다. 그거는 정상 종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상 종료를 위해서 또 모듈 하나를 불러올 텐데 그거를 시스템의 약자인 SYS를 불러와서 정상 종료를 이 부분에서 해주겠습니다. 빠져나가기 라고 해놓고 다시 컨트롤 S로 저장 그리고 실행. 그러면 이런 창이 하나 뜨고요. 종료해 볼게요. 네, 이상 없죠. 터미널에 깔끔하게 끝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지금 구조는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다.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되고 우리 이 상태에서 요 화면을 보시면 사실 무한히 반복되면서 이 화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지된 상태가 아닙니다. 즉 어떤 컴퓨터에서는 이 컴퓨터 자체의 수행 능력이 빠르면 CPU의 처리 속도가 빠르면 이게 빨리 실행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옛날 컴퓨터처럼 수행 능력이 떨어지면 이게 천천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은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옛날 게임을 지금 컴퓨터에서 돌리면 엄청 빨리 돌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현상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1초에 몇 번 반복시키겠다 이런 타이밍을 같이 맞춰주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그 부분은 한번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파이 게임에 그게 정의되어 있는데 클락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시계죠.
이걸 탭키를 눌러서 이걸 불러오는데 이걸 변수로 받을게요. 그래서 뭐 프레임 per second 1초당 몇 프레임이 필요하냐 라는 변수예요. 그래서 이 변수로 FPS를 저장해 놓고 요거를 우리 화면에서 이렇게 저장해 놓습니다. 틱이라는 메소드로 한 60 정도 1초에 60 정도의 60번의 화면을 보여지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1000ms 기준으로 60장의 어떤 그림을 보여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화면을 계속 업데이트 시켜야 되니까 새로 보여주는 게 업데이트라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디스플레이를 업데이트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똑같죠? 우리 눈으로는 똑같아요. 이게 60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 60번이 되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현재 요 화면 창을 또 변수로 한번 받아볼게요. 서피스라고 해볼게요. 뭐 표면이란 뜻이에요. 요 표면에 색칠을 합니다. surface.fill. 그 다음에 RGB 값이 필요해요. RGB 값도 또 튜플로 들어갔는데 뭐 100 RGB 값을 빨간색 100, 그린색, 초록색 100, 그 다음 파란색도 100 줘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하시고 실행. 네, 그러면 지금 화면이 회색으로 지금 보이고 있죠. 이렇게 회색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게 60번 보이는지는 현재 모르는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변수를 만들어 볼게요. 뭐 그레이라는 변수에는 현재 100, 100, 100 정도가 들어가고요. red라는 변수에는 255, 0, 0 이렇게 넣어 볼게요. 그래서 컬러라는 변수도 하나 더 필요할 것 같네요. 컬러라는 변수에 처음에는 그레이 값을 넣어요. 그리고 요 색칠하는 부분에 컬러라는 변수에 저장된 그 색깔을 한번 출력할 텐데 이게 한 번은 그레이로 됐다가 다른 한 번은 빨간색, 레드로 한번 출력을 해보려면 이품을 하나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컬러가 레드면 컬러에 뭐를 집어넣을까요? 그레이로 집어넣어야죠. 그리고 아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컬러에 레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한 번은 그레이고 한 번은 레드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화면을 채워주면 1초에 이것들을 60번 실행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 녀석은 30번, 요 녀석은 30번이 되겠죠. 그러면 깜빡이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장하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나요? 깜빡깜빡 거리는 게. 그렇죠. 타이밍이 완벽하게 우리 사람 눈에는 이게 30번이 되는지 그리고 그 타이밍이 정확히 30번 타이밍이 똑같은지는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어쨌건 빨간색이랑 회색이랑 이렇게 깜빡인다. 그럼 만약에 이걸 1로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초에 한 번 화면이 바뀌어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구별이 되죠. 맞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프레임 퍼 세컨드 초당 프레임 숫자를 틱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정을 해줬어요. 보통 60이 평균입니다. 60으로 잡아주면 큰 무리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 했고 하나만 더. 이 창의 이름을 좀 지정을 해줄 텐데요. 그게 set caption이라는 메소드 있어요. 그래서 set caption으로 해놓고 타이틀을 여기다 써주고 나머지 거는 지울게요. 그래서 일단 뭐 my game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하고 실행하면 이 창 위쪽에 그 이름이 보이시나요? 이 위쪽에 my game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를 하시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과업을 진행하시면 되시겠습니다.